안녕하세요.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이지회입니다. 오늘 저와 한국의 1세대 조경가 정영선의 삶과 작업을 총망라하는 전시 정영선, 이 땅에 숨쉬는 모든 것을 위하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반세기에 걸쳐 진행 중인 정영선의 작업 궤적은 1970년대 국토개발과 함께 전격 도입된 한국 조경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합니다. 동시에 일찍이 여러 작업을 통해 인간이 만들어가는 환경의 회복 탄력성과 지속 가능성을 주장했던 정영선의 성공화는 지역을 넘어 전 지구적이며 동시대적 의제를 던집니다. 전시의 제목 이 땅에 숨쉬는 모든 것을 위하여는 정영선이 애정하는 신경림의 시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정영선에게 조경은 미생물부터 우주까지 생동하는 모든 것을 재료 삼는 종합과학예술이기 때문입니다. 삼천리 금수강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자 했던 겸재정선의 진경산수화처럼 정영선은 50여 년의 조경 인생 동안 우리 땅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고유자생종의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고속도로 건설과 공업단지 조성, 올림픽과 엑스포 개최 같은 굵직한 국도 개발 시대에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경관의 아름다움을 접목하고 되새기려 노력해왔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1970년대 대학원 시절 처음 프로젝트에 발을 들여놓은 이래 현재 진행 중인 작업까지 그의 대표적인 조경 작품들이 500여 점의 기록 자료들과 함께 주제별로 전시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조경가 정영선의 작품과 그의 철학을 통해 한국의 조경 역사와 그 과정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칠전시실에 들어가기 앞서 마련된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정영선 작가가 처음 조경이란 학문을 만나던 시기가 소개됩니다. 할아버지가 운영하던 과수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정영선은 존 옴스비 사이먼스의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라는 책을 읽으며 조경가의 꿈을 꿉니다. 이곳에는 한국 1호 조경학과 학도였던 정영선이 한국조경공사와 함께 추진됐던 불국사 성역화 등 국가 주도의 유적지 복원 사업에 참여하던 모습이 소개됩니다. 졸업 후 그는 청주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서양 조경사를 집필하는 등 학문적 연구에 매진합니다. 한국 경관 고유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드러내온 정영선의 디자인은 우리 것을 넘어 전 세계적인 조경 흐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켠에는 1980년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국토종합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1987년 조경설계의 서원이라는 조직의 대표로서 조경계의 중요한 공동체를 이끈 지도자의 면모도 엿볼 수 있습니다. 조경건축의 특성상 여러 디자이너의 협업의 결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번 전시에서 소개하는 공공 및 민간의 크고 작은 다양한 프로젝트도 조경가 정영선을 필두로 한 서한이라는 공동체의 결실인 것이죠. 전시장 앞에는 정영선 개인의 서사, 한국 조경의 역사, 그리고 세계적인 환경 관련 사건이 연보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전시장 안에는 연대기적 서사보다는 주제별 묶음으로 구성되었기에 전시장에 들어가기 앞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작가의 조경 작품이 존재하는 시간적 맥락을 부여하고자 했습니다. 여기 두 개의 그래프가 보일 겁니다. 하나는 대지와 해양의 연평균 온도의 상승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하나는 꿀벌 군집의 개체수 하락을 극적으로 보여주죠. X자를 그리는 이 수치들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이 조경가의 작업을 조명하는지, 자연을 존중하고 가까이 하는 디자이너의 태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질문하게 합니다. 또 여기 모니터에 비치는 전시실은 마치 하나의 작은 지구처럼 보입니다. 자료를 감상하는 관객의 모습을 미리 엿보며 조경이 맥락이 되는 경계 없는 땅의 태도를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들어가 보실까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처음 개최하는 조경가의 개인전인 만큼 다른 전시와는 차별화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시를 기획하며 공간 디자이너와 중요하게 여겼던 점은 어떻게 조경의 변화하는 시간성을 전시라는 매체로 담는가였습니다. 계절마다 그 모습을 달리하고 1년, 2년, 10년, 20년이 지나 우거지는 공원과 정원, 바람이 불 때, 햇살이 비출 때 시시각각 달라지는 경관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였죠. 먼저 전시장의 상부에는 전시에 등장하는 정형선의 작업을 파노라마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시원하게 펼쳐진 경관의 움직임은 조경 작품의 살아있는 순간을 담고 마치 생동감 있는 정원에 들어선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또 우리의 시선이 닿는 전시장의 벽에는 사진작가들의 전문적인 앵글로 잡힌 절경의 이미지가 걸렸습니다. 사진 자체의 아름다움도 아름다움이지만 무엇보다 정형선 작가가 중요시하는 땅의 형태와 각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장면을 포착한 사진들입니다. 테이블장과 바닥장에는 이 경관을 만들기까지 조경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이 담긴 스케치, 설계도면, 다이어그램과 각종 기록 자료들이 담겼는데요. 특히 바닥을 구성하는 네모난 형태는 정형선의 정원에 자주 등장하는 방지, 곧 네모난 연못을 본따 만들었습니다. 방지는 한국 전통정원에 자주 등장하는 연못의 형태로 아시아권 다른 전통정원과는 구별되는 매우 한국적인 못의 형태입니다. 이곳에 담긴 약 60개의 프로젝트에 대한 정형선의 아카이브 중 대부분이 최초로 공개되는 자료입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하면서 작가의 창고에 오랜 기간 보관되어 있던 청사진과 피칭 자료, 각종 도안들을 발굴했는데요. 이 자료들을 통해 우리 주변의 쾌적한 환경 조성에 일조한 조경 디자인의 과정을 면밀히 탐색할 수 있습니다. 전시는 크게 7개의 묶음으로 나뉘는데 경계가 느슨한 최소한의 구획을 통해 관람객이 서 있는 자리에서 각 프로젝트의 맥락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치 자연주의 정원 속을 거닐듯 서로 배타적이지 않은 주제들의 우연한 마주함과 포개어짐을 의도했습니다. 첫 번째 묶음부터 살펴볼까요? 맨 처음 마주하는 주제는 패러다임에 전환, 지속가능한 역사 쓰기입니다. 땅의 기억과 역사를 기념하는 장소 만들기의 현장에 된 작업들을 살펴봅니다. 공간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작업에 조경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례들인데요. 이로써 수직에서 수평으로, 채움에서 비음으로의 인식 전환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전시가 열리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과 매우 가까운 곳이죠. 정형선은 국가적 상징의 거리, 세종로의 광화문 전면 구간을 개조하는 프로젝트를 맡게 됩니다. 도시의 중심축을 기존 차량 중심의 거리에서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변환하는 사업이었죠. 디자인의 핵심은 비움의 미를 담은 광장의 형성이었는데요. 차도 사이에 가로수와 동상이 도열하던 공간을 비우고 광장부와 차도의 경계 단차를 최소화하면서 동일한 석재로 포장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나 주요 행사가 열리는 기간에는 차량 유입을 통제해 확장된 광장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6조 거리를 상징적으로 복원하고자 한 것인데요. 공모전에서 당선됐던 서안의 설계 원안을 보면 일찍이 조선시대의 월대와 해태상을 먼 위치에 복원하고 노두석을 설치하는 계획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이들이 마침내 복원되며 정형선의 설계안에서 추구했던 역사성 회복이
어느 정도 원안에 가깝게 실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과 춘천을 이어온 경춘선은 일제강점기 춘천 상인들이 중심이 돼 독립적인 자본으로 건설된 중요한 근대 문화유산입니다. 1939년 개통된 이 철도는 지난 2010년 노선이 바뀌면서 성공역에서 강매역까지 운행이 중단되는데요. 서울시는 이 구간을 활용하기 위해 공원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정영선이 이끈 조경 설계의 핵심은 철길을 대하는 태도에 있었습니다. 이 공간의 의미를 지역사회와 도시적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풀어가고자 한 것이죠. 서안의 디자인은 철길, 철교 같은 근대산업시설은 물론이고 주변의 푸른 녹지까지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3연위원에 걸쳐 단계적으로 6.5m 길이의 철길을 완성해 가는데요. 첫 번째 구간은 철길을 포함해 폭이 12m 남짓한 단독주택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철도로 인해 개발이 지연된 탓에 적은 골목길로 얽힌 복잡한 마을의 구조를 띠고 있었습니다. 정영선은 이곳의 지역 주민들이 함께 가꾸는 작은 정원 공간을 마련해 마을의 뜰처럼 기능하게 했습니다. 또 철길 변에 잘 보존된 숲길에 천천히 산책할 수 있는 길을 조성하기도 했고요. 두 번째 구간은 중랑천을 지나는 철교와 함께 공동주택지로 이루어진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는 주민들이 산책하던 잣나무 수림과 철길변 텃밭이 있었습니다. 폭이 40에서 50m가량 될 정도로 넉넉한 이 부지는 과실수와 텃밭이 있는 공동체 정원으로 디자인됐습니다. 중랑천 산책로와 자전거 길을 연결하는 철교는 옛 모티브를 최대한 살리면서 경춘선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향수를 간직하도록 했죠. 세 번째 구간은 철도역 공원으로 계획됐습니다. 옛 경춘선의 역이었던 화랑대역을 비롯해 주변 플랫폼과 철길, 인근 숲을 공원 안에 그대로 보존했고 역사 앞에 인근 공터에는 폐기차로 만들어진 북카페와 마을 행사를 위한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이렇게 지역 주민들의 일상 속 공간으로 환원된 경춘선 숲길은 이제 많은 방문자가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산업시설을 공원화한 대표적인 프로젝트 중 하나로 조경 설계가 도시재생과 지역 활성화로 이어진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이동하겠습니다. 세계화 시대, 한국의 도시경관이라는 주제로 묶인 구간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서울 아시안게임, 서울 올림픽대회, 대전 엑스포 등 주요 국제행사 개최와 더불어 한국을 찾는 세계인에게 선진화된 도시경관의 인상을 주기 위해 동원된 사업들을 살펴봅니다. 경제, 문화, 기술적 도약의 기회였던 대형 국가주도 프로젝트를 통해 정영선은 본격적으로 조경 설계 현장에 뛰어듭니다. 이때 조경관은 도시 모습의 비전을 제시함과 동시에 인공적인 개발 사업에 땅의 논리를 연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여러 국제대회를 유치하던 1980년대의 가장 대표적인 행사가 88 서울올림픽이라 할 수 있죠. 이보다 2년 앞선 아시안게임은 올림픽을 치를 역량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예고편 같은 무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 사활을 걸어야 할 사업이었죠. 이를 위해 아시안게임이 펼쳐질 종합운동장과 선수촌 아파트 그리고 기념공원인 아시아공원이 조성됩니다. 국제 현상 설계에 당선된 건축가 조성영과 문성일의 우원건축연구소, 강기호 건축가가 안을 구현하면서 조경 설계 서안을 창업하기 전 정영선이 기술이사로 있던 대능건설이 이 사업의 조경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는 한국 아파트사의 기념비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지하 주차장을 갖추고 아파트의 1층 필로티를 들어올려 단지 내 보행 공간을 확보한 덕분에 지상에는 넓은 녹지 공간이 생겨날 수 있었고 주거 공간과 근린 공원도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었죠. 또 하나의 특징은 선수촌 부지의 경계에 담을 없앰으로써 안과 밖의 관계를 고려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1.5m도 되지 않던 기존의 좁은 대로변의 보도폭을 넓히기 위해서 아시아공원을 3m 이상 뒤로 물러 길을 넓히고 인공 언덕을 조성해 소음을 막았습니다.
운동장 옆 대로와 선수촌 아파트의 주거 공간을 분리하는 이 언덕은 산책할 수 있는 숲길로 이어지면서 연결됩니다. 아시아공원은 서울 아시안게임을 기념하는 상징 조형물과 원형극장, 수리미 조화를 이루도록 조성됨으로써 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도심 속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대전 엑스포는 21세기를 향한 국가의 비전과 가능성을 나타내는 박람회였습니다. 새로운 도약의 길이라는 주제가 암시하듯 당시 엑스포는 개발도상국이던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였죠. 박람회장은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도 한국을 알리는 전통적 요소와 현대 과학 발전의 면모를 조화롭게 선보여야 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서한은 첨단 시설과 인공물 위주의 엑스포 5개 공간과 어울리는 숲과 꽃을 살려 휴식 장소를 조성하면서 동시에 우리 고유 안압지 형태의 수공원, 무궁화 동산 등을 마련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꿈돌이 분수의 세부적인 청사진 도안들, 상세의 식재도들이 열과 성의를 다해 국제 행사를 준비하던 당시의 분위기를 전달해 주는 듯합니다. 행사 이후 서한은 엑스포를 위해 건립됐던 한비탑 전면부를 개선하는 사업을 맡았는데요. 기념비적인 한비탑을 도시의 상징적인 보행축과 연결했습니다. 이곳은 현재 엑스포 과학공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한비탑을 제외하고는 엑스포 당시 건물은 거의 없지만 한빛광장은 여전히 대전의 상징적인 랜드마크입니다. 다음은 자연과 예술 그리고 여가 생활입니다. 1980년대부터 경제 성장에 따른 생활 방식의 변화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했죠. 동시에 자연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들이 생기면서 도시 외곽에 문화기관과 레저시설이 계획됐습니다. 여성 1호 국토개발기술사였던 정영선은 일찍이 이러한 공간의 조경을 맡았습니다. 그는 각 프로젝트의 기능과 목적에 충실하면서도 우리 고유의 지형과 땅의 맥락을 읽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함과 동시에 자연의 자생적 힘을 복돋기 위한 생태적 복원을 시도한 것이죠. 휘닉스파크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스포츠 중심의 휴양 리조트의 건립을 위해 서한은 기존의 부지를 분석한 다음 스키장과 숙박시설, 스포츠시설마다 각각의 독특한 고유 경관을 조성하려 했습니다. 당시 피칭 자료를 보자면 이러한 분석과 경관 전략이 잘 담겨 있는데요. 녹지, 레크리에이션, 문화시설의 보행축을 구성하고 그 교차점에 광장을 구성한 것이 그것입니다. 특히 수변 데크를 포함한 문화활동의 축에는 폴리라고 불리는 건축물을 세워 전망에 활력을 주기도 했고요. 개울물 주변은 바위나 식생 같은 기존의 생태적 환경을 유지하면서도 리조트 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디자인했습니다. 스키플라자는 스키 타는 사람들의 이동을 위해 단차 없는 공간으로 구성했는데요. 바닥 포장의 패턴과 수직적인 구조물을 이용해 평탄한 면에서도 시각적 유의를 주도록 했습니다. 이렇듯 국제적인 수준의 리조트를 조성하면서도 향토적인 식재와 모티프를 적용한 휘닉스파크는 지역의 고유한 자원 발굴을 통해 겨울이 아닌 계절에도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서한은 휘닉스파크를 비롯해 도트락월드, 마우나 오션 리조트 등 스포츠 시설과 접목된 산악형 리조트를 다수 디자인했는데요. 그렇게 국토의 80%가 산으로 이루어진 한국 지형에 맞는 휴양지의 원형을 만들어 갔습니다. 다음은 정원의 재발견입니다. 선조로부터 향유되어 온 우리 고유의 식재와 경관, 공간 구성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정원을 소개하는 묶음입니다. 정영선이 전통 정원의 요소를 본격적으로 구사하게 된 호암미술관의 희원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동산이란 뜻을 가진 희원은
호암미술관 개관 15주년을 기념해 조성되었습니다. 희원은 전통 정원의 경치를 재현하고 그 멋을 살림으로써 자연에 순응하고 그 안에 내재된 원리를 읽어냈던 선조들의 미의식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대문에서부터 대나무 숲과 작은 정원을 지나 호암미술관 앞 중앙의 넓은 마당과 계류, 꽃담, 양대와 월대, 읍청문, 후원으로 이어지는데요. 한눈에 모든 공간이 펼쳐지는 서양식 정원이 아니라 걸어가는 순간마다 경관이 변하는 한국식 정원입니다. 이번 전시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모형을 보시면 그 원리가 더욱 잘 드러납니다. 미술관으로 바로 당도하는 정원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우회하는 굽이진 길과 언덕을 통해 입체적인 경관을 경험하는 시퀀스가 중요한 정원인 것이죠. 그 입체성에는 차경이라는 전통 정원의 조형 원리가 담겼습니다. 차경은 경관을 빌려온다는 뜻인데요. 자연의 고유한 형상을 안으로 끌어들여 안과 밖의 조화를 이루게 하는 원리를 말합니다. 석단과 정자, 연못과 담장 등 건축적인 요소와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를 포함한 다양한 자생화초가 심긴 정원이 때로는 서로를 숨겨주고 또 때로는 드러내기도 하면서 살아 숨쉬는 듯한 공간을 연출합니다. 항상 쌍을 이루는 벅수와 돌정승, 석탑과 같은 석조물도 정원의 한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배치되었고요. 정원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에서 전통 정원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희원은 우리 정원에 담긴 전통의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하고 조경의 주요 담론으로 올려놓는 계기가 된 작품입니다. 다음 묶음 조경과 건축의 대화에서는 조경가와 건축가의 유기적인 협업으로 탄생한 작업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주택의 작은 정원부터 섬 전체의 경관까지 땅의 조건을 읽고 공간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조경과 건축의 내밀한 상생작용이 돋보이는 작업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 승격되었고 제주의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됩니다. 이에 따라 제주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문화풍경을 형성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해졌습니다. 건축가 민현식의 주도로 정영선, 디자이너 안상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도시설계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했는데요. 이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은 제주경관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도민 삶의 질적 향상과 존엄성을 고양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두었습니다. 설계자들은 제주 지형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함께 대동여지도와 같은 우리의 전통적인 지형 인식론을 진지하게 다뤘습니다. 도시를 하나의 과정으로 바라보고 제주 특유의 해민 정신을 계획의 바탕으로 했습니다. 해민 정신은 바다 사람들의 정신이란 뜻으로 언제나 외부의 영향권에 노출되어 있는 섬의 지리적 특성처럼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공존과 평화의 윤리를 추구하는 철학입니다. 경관의 미적 아름다움을 넘어 생태적, 경제적, 지리적, 철학적 건강함을 진정한 가치로 설정한 이 가이드라인은 입법화되어 지금까지도 제주 경관의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주에 있는 프로젝트 하나 더 보고 가실까요? 1970년대부터 차나무를 재배해온 서광다원의 차밭과 함께 차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세워진 곳인데요. 2001년 티미지압 건립 이후 약 20여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티스톤, 이니스프리, 티테라스 등 주요 건물을 구축하며 확장해 왔습니다. 선의 작업은 늘어나는 방문객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부터 시작됐는데요. 이후 건물이 들어서면서는 건축물과 제주의 독특한 경관이 서로 마주할 수 있는 정원을 디자인하게 됐습니다. 이곳은 해안과는 멀리 떨어진 중산간의 꽃자왈 숲이 특징적이기에 원식생에 가까운 상록 화렵수를 전체적으로 배치했습니다. 또 대지 내 건물 사이로 높고 낮음이 변주되는 길을 따라 걸으며 자연을 밀도 있게 느낄 수 있는 산책로가 마련됐습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조민석 건축가의 메시 스터디스가 설계한 T스톤인데요. 건물의 검은 돌과 유리가 마치 벼룻돌을 연상시킵니다. 여기 정말 벼룻돌 같이 생긴 모형이 전시되고 있는데요. 보시면 캔틸리버라고 하죠. 외팔보로 기둥 없이 넓은 경관을 담을 수 있는 고개적 건축 구조가 두드러진 건물입니다. 사실 정형선의 작업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전에는 이 건물의 거침없는 캔틸리버 구조에 감탄하면서도 왜 이런 구조가 필요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경 설계의 시점으로 같은 작업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을 때 이제야 퍼즐을 맞춘 것처럼 깨달음이 있었는데요. 넓게 열린 시야로 정형선이 조성한 제주 특유의 곶자왈 숲을 오롯이 담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마치 조경가와 건축가가 서로를 빛내는 춤을 추듯 말입니다. 다음은 하천 풍경과 생태 회복입니다. 강이 흐르는 곳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습지를 보호하고 도심 속 물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작업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정형선은 한강 상류의 두물머리부터 하류에서 바다와 만나는 곳까지 다수의 프로젝트를 통해 하천 환경 개선에 힘썼습니다. 강의 생태권 회복은 곧 인간을 포함한 다양한 생명체들의 보금자리를 되찾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의도 샛강이 있던 지역은 원래 거대한 삼각주로 생명력이 넘치는 땅이었다 합니다. 그런데 1968년에 단행된 한강 개발 계획으로 여의도 지역의 대규모 토목공사가 시작되었고 그 결과 샛강은 도시 배수를 위한 인공 하천으로 전락했습니다. 퇴적물과 오염으로 습지 생태계가 위협을 받고 있을 무렵 서울시는 되려 이곳을 콘크리트로 덮어 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을 세웁니다. 정형선이 그때 마침 한강관리사업소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었기에 습지에 자라고 있던 버드나무와 갈대숲을 지키고자 관계자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국내외 생태학자들을 초청하고 김수영의 시 풀을 읊으며 자연의 생명력을 전달하고자 했다는 유명한 일화도 있죠. 서한은 이곳의 생태권 회복을 위해 호안과 둔치의 한강수와 지하철 용수를 끌어와 물을 흐르게 했고 그렇게 1997년 개장한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은 국내 최초의 생태공원이 되었습니다. 여의도 샛강은 지금까지도 도시 내 한강변 중 가장 자연성이 강한 곳으로 빌딩숲 사이 야생의 거침과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겸재정선이 그린 신선이 논이는 언덕, 선유봉이 있던 선유도는 일제강점기 여의도 비행장과 한강변 제방공사 등을 위해 암산이 깎여나갑니다. 이후 이곳은 영등포 지역의 공업수와 생활수 공급을 위한 정수장이 되었는데요. 1990년대에 와서 정수시설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이곳을 공원화하는 사업이 기획됩니다. 현상 공모에 당선된 정형선과 건축가 조성령을 포함한 서한 컨소시엄의 디자인은 정수장 본래의 시설이 만들어낸 공간과 땅의 모양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기존 구조의 틀을 활용해 환경교육의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이 설계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들은 시간에 따라 변화할 공간의 경관을 그리며 철근 콘크리트의 잔재가 녹음으로 뒤덮일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설계자들은 옹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선유도의 하부 둔치를 한강 특유의 생태적 환경으로 복원하려 했습니다. 옹벽 둘레 언덕 부분은 숲과 조망이 있는 휴식 공간으로 조성했고 공원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는 전시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공원의 가장 중요한 공간은 물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는 환경을 주제로 한 정원들입니다. 정수시설의 구조적 특징 덕분에 공원을 거닐 때 각기 다른 공간감이 점진적으로 전개되는데 이처럼 변화하는 경관의 시퀀스는 마치 정형선 작가가 희원에서 선보였던 전통 정원의 전개 방식을 떠오르게 합니다.
화학 처리 방식으로 한강 이남 시민들의 생활수를 공급하던 정수장은 이제 수생생물을 활용한 생태적이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한강물을 정화하고 있습니다. 도시 산업화의 흔적을 자연의 힘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선유도 공원은 동시대의 도시 환경 계획의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전시장 안의 마지막 묶음은 식물, 삶의 토양입니다. 조경과 정영선은 평생에 걸친 작품 활동을 통해 식물을 가까이 하고 자연과 조화롭게 하는 삶을 강조해 왔습니다. 여기서는 다양한 식생을 수집하고 연구하며 교육하는 수목원과 식물원, 그리고 자연의 치유적 속성이 드러나는 명상과 사색의 장소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원다르마 센터는 선을 실천하는 종교시설로서 명상과 수련을 위한 장소입니다. 미국 뉴욕주의 허드슨강 상류에 부지를 마련한 수련원을 위해서 소박하면서도 영성을 북돋는 성스러운 공간, 위로와 안식을 구해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듬어주는 공간을 의뢰했고, 이를 위해 정영선은 광활한 대지에 자라고 있던 식생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경관계획과 조경설계를 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과수를 재배하고 교류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도 했습니다. 정영선은 방대한 땅의 흐름을 읽고 수련원이 세워질 자리를 지정했으며 자연의 최소한으로 개입하는 길의 형태를 구상했습니다. 지역에 자생하는 식생을 존중하는 정영선의 태도는 자연의 가치를 해치지 않으려는 한국 전통 정원의 태도와 맥을 같이 합니다. 건축물을 설계한 HMA의 건축가 토머스 한라한 역시 한국 전통 건축에서 영감을 받아 미음자 마당을 유기적 공간으로 발전시켰는데요. 원다르마 센터는 이렇듯 대지의 질서를 존중하는 건축물과 경관이 하나의 유기적인 조직체를 이룬 프로젝트라 할 수 있습니다. 전시를 준비하면서 이곳에 하루를 묵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건물의 조명조차 경관을 해치지 않을 낮은 조도를 유지했기에 이곳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거의 모든 별자리가 보이면서 내가 서 있는 땅이 큰 우주의 일환임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자연을 존중하는 태도가 우리의 지경을 얼마나 넓힐 수 있는지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시실을 구성하는 주제별 주요 작품을 말씀드렸습니다. 실전시실을 나서면 바로 만날 수 있는 전시마당과 미술관의 5개 공간인 종친부 마당에는 이번 전시를 위해 새로운 정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영선 조경 작업의 역사를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설계 방법론적인 시각으로 들여다봤다면 이제 그 결과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정원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전시마당 정원은 원래 단순한 평지에 잔디밭으로 이루어진 썬큰 공간이었습니다. 광량이 많지 않아 식생이 자라기 쉽지 않은 곳이기도 하죠. 10여 년 동안 배수의 문제로 산화되었던 토양을 식물이 자라기 좋은 흙으로 바꾸었습니다. 또 장기적인 정원 관리를 위해 땅의 기반 구조를 가다듬었습니다. 비교적 미술관의 주 출입구에서 거리가 있는 지하 공간에 위치한 이 정원은 이제 관람객이 적극적으로 찾는 장소가 된 것 같습니다. 작가는 미술관의 조망권에 있는 인왕산의 아름다움을 이 지하 공간으로 끌어오며 암산의 거칠고 힘찬 생명력을 담아내듯이 언덕과 자연석을 배치해 풍성한 경관을 연출했습니다. 화이트 큐브에 둘러싸인 추상적인 공간이 이제 살아있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이곳에는 고생지대에 사는 청나래 고사리와 같은 양치식물과 내음성이 강한 야생화 등 한국 고유의 자생식물이 심겨 있습니다. 한반도에만 자라는 노루귀가 여기 있고요. 천연기념물 가침달박에는 이제 막 하얀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씩 꽃봉오리가 올라오는 물철쭉도 보이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정원은 분홍색으로 물들 것입니다. 이제 미술관에 오시면 전시와 전시 사이에 쉼을 주는 이 공간에서 계절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종친부 마당 정원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뒷마당이기도 한 종친부 마당은 보물 제2151호인 종친부의 경근당과 옥첩당의 앞마당이기도 하며 공중보행로로 연결되어 여러 경계가 만나는 공간입니다. 종친부 마당에 조성된 정원은 각 공간의 고유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새로 생긴 정원이 주변의 경관과 어울리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디자인됐습니다. 마당 전면부를 낮은 기단으로 정리해 시야를 확보함으로써 시원하고 넉넉하게 인왕산을 조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대적인 미술관 건축과 어울리도록 기존 건축 마감과 유사한 석재를 보행로와 기단에 사용하되 광목류는 전통적인 느낌이 들도록 연출했습니다. 여기에는 병아리 꽃나무, 진달래와 모란 등 전통적인 꽃들이 심겼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팥꽃나무 꽃이 피기 시작했는데요. 역시 한반도에만 자라는 관목입니다. 정형선의 조경은 자연의 내재한 아름다움을 살아있는 재료를 통해 구현하는 예술입니다. 신이 주신 산천을 교과서 삼는 그의 조경 철학은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거미불루 화해불치의 정신을 바탕으로 합니다. 검소하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다. 소박하지만 멋스러운 우리 경관과 식생의 아름다움을 평생에 걸쳐 연구해온 정형선의 전시를 통해 이전에는 자세히 보지 않았던 이 땅의 가치를 되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시장에 직접 오셔서 마치 조경가처럼 땅을 읽듯이 전시장을 가득 채운 설계자의 기록을 살펴보고 또 미술관에 새로 생긴 정원을 거닐면서 꽃향기도 맡아보세요. 자연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오감으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